SC제일은행 오디오 주간 시장 전망입니다. 미국 증시는 현재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반등세를 이어가며 6월 기록한 연저점 대비 18% 상승한 미국 증시가 주요 기술적 저항선에 직면해 S&P 500 지수 기준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의 상향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 이는 추가적인 강세 랠리를 시사하며 다음 주요 저항선인 4,600선까지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강한 기술적 저항선과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로 인해 지수의 조정 국면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미국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현 구간을 일부 수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하고 포트폴리오 내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 및 아시아 미달러 채권의 비중을 늘릴 것을 권고합니다.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 및 아시아 미달러 채권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며 향후 6에서 12개월 관점에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3에서 6개월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 증시의 리스크 요인은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인민은행을 제외한 주요 중앙은행은 20년 내 최고치 수준까지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기 전까지 긴축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일례로 7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은 1994년 이후 최대 금리 인상폭인 7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나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둔화가 확인되기 전까지 통화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로 알려진 2.5% 수준이며 이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경제 성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50년 내 가장 타이트한 고용시장과 예상보다 양호한 7월 소매 판매 및 산업 생산을 고려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연말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3.2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전망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연준이 현재 중립금리 레벨인 2.5%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소비와 고용 시장이 위축되고 인플레이션 수준이 2%까지 하락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해 상기 전망치인 3.25%를 웃도는 수준까지 긴축 강도를 높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8월 25일에서 27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은 연준이 인식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번 주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의 3%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이와 더불어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예상치를 4%로 제시하며 지난 5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더욱 매파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핵심 요인들이 다소 레벨을 낮추고는 있으나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를 늦추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3월 고점 이후 약 30% 이상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소비자 물가는 10% 이상 상승하며 40년 내 최초로 두 자릿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영란은행은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두 자릿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영란은행이 2분기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 스탠스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유로존 7월 물가 상승률도 8.9%를 기록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도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로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 상승하며 유로존 경제가 아직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도 유럽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입니다. 다만 구매관리자 지표 등과 같은 일부 경제 지표는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표는 위축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서비스업 지표도 이에 근접한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유로존 성장 경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8월 구매관리자 지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중국은 글로벌 주요국과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가 모두 전월 및 예상치를 하회하자 인민은행은 MLF 금리 및 7일물 영래포 금리에 대해 10베이시스 포인트 깜짝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인민은행의 MLF 금리 인하 결정을 고려할 때 금주 발표될 LPR 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리커창 총리가 주요 지방 관료들에게 경기 부양책을 촉구한 점은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전히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경제 활동의 회복과 투자 심리 개선의 걸림돌로 남아있으나
투자자들은 이러한 국면을 본토 주식과 아시아 미달러 채권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투자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 하이힐드 채권의 평균 일드가 15%로 높은 일드 매력을 보이고 있으나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 등급 채권 비중에 85%로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6.1%로 양호한 일드 수준을 보이는 아시아 미달러 채권 전반을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모바일 뱅킹의 웰스케어 라운지 금융시장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오디오 주간 시장 전망을 함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본 자료는 리서치 조사 분석 자료가 아니며 독립적인 리서치팀에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령 또는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심의 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